코이카멘 IYS 시청자 여러분, 2021년도 5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코이카멘 IYS가 75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37번째 나라로 우즈베키스탄 6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오늘 첫 이야기는요, 김태봉 한국 사람인데 우즈베키스탄의 경공업성 차관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김태봉 차관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가불방직에 입사하였죠. 그리고 그는 175cm에 70kg, 누가 봐도 잘생긴 한국인이죠. 그가 과장 시절에 가불방직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첫 방직 공장을 건립할 때 우즈베키스탄 부장으로 임직했죠. 그래서 가불방직의 세 곳 공장을 총괄 운영했습니다. 그는 바쁜 일가로 웬만한 교민이 즐기는 골프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한국인 기술자에게는 물론 10,000명에 육박하는 우즈벡 근로자들의 복지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장관이나 타슈켄트 시장, 대학 총장들을 만날 때마다 김태봉 부장이 항상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그가 우즈베키스탄 경공업성 차관에 갑자기 임명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면화재배가 주인 농업국이며 중고금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면화를 바탕으로 한 경공업이 최대 산업이죠. 그는 물론 러시아와 우즈베키를 잘했지만 국적은 여전히 한국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김태봉 부장의 기술 공장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경험, 우즈벡 근로자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카리모프 대통령이 초법적으로 외국인을 처음으로 임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태봉 차관은 임명된 후에 제 사무실에 3번 찾아와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은 현대적 방직 공장을 설립하는데 협력단의 지원을 요청하였죠. 저는 그것은 성격상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에 가까우니 경제 담당 참사관과 협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 한 달쯤 뒤 다시 찾아와서 방직 기술자를 한국에 보내 연수시켜줄 것을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 한국인 차관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부에 특별 건의해서 시행했습니다. 김 차관은 1년 남짓 경공업 차관부의 차관으로 근무한 뒤 사직했다 하며 다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사연인즉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 했으나 위로는 장관, 밑으로는 국과장들하고 의견이 다르고 예산은 뒷받침이 없어 어떤 일도 추진할 수가 없다고 하며 능력 부족을 느꼈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저는 10분 공감하고 이해했죠. 그날 저녁 술도 못하는 저였지만 2차, 3차까지 하며 우리는 만취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우즈베키스탄 앞날을 함께 걱정하며 술잔을 기울였죠. 다음은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비서 이인나와 박인나 이야기인데요. 이인나는 고려인 3세로 또 박인나도 고려인 3세였죠. 모두 동방대학교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협력단 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타슈켄트에 도착했을 때 이인나는 우리 사무소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었죠. 예쁘고 성실했습니다. 5년 동안 휴가를 하루도 못 갔답니다. 워낙 일을 잘해 소장들이 그녀가 없으면 불안하여 휴가를 보내지 않았답니다. 전임 오기호 소장이 말입니다. 이인나는 특히 동시통역에 능했죠. 아마 대통령 통역에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각 대학이나 기관을 다니며 업무나 특강을 실시할 때 제가 러시아를 못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날을 한국에 연수과정 동시통역으로 2주일 동안 서울에 파견했습니다. 그녀로서는 한국이 처음 방문이었고 말없고 편용이 없는 그녀였지만 참 좋아했죠.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그녀에게 1년 후에 재동포 재단 장학생 시험에 응시하여 한국에 가서 석사 공부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후에 제게 사직서를 내며 한국에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해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죠. 저는 그녀가 없는 사무소를 상상할 수 없었지만 자기 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인데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비서를 채용하여 일을 가르치고 일을 시키려면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걱정이 앞섰죠. 그러나 저는 서울대학교 석사 과정에 입학한 그녀를 격려해주고 떠날 때 금일봉도 줬습니다. 후임으로 선발 시험을 거쳐 대학을 갓 졸업한 박인나를 채용하였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저도 야근하며 독하게 훈련시켰죠. 왜냐하면 유한위기로 1인 사무소로 운영되어 일할 사람이 나와 비서뿐이기 때문에 산적한 일을 처리할
하려 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3, 4일 지나자 박인나가 힘들다면서 사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수리하려다 박인나를 위해 직장인의 자세, 힘든 시기를 이해내야 한다는 것 등을 이야기하며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그 박인나는 열심히 배우고 똑똑하여 하나를 알려주면 20를 스스로 터득해야 했죠. 스스로 사무실에서 새우잠을 자며 사무 파일을 다 읽고 또 읽어서 있는 것과 내용을 한 달 만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인나가 있을 때처럼 행복하게 박인나와 함께 근무하다 자랑스럽게 후임 김동우 소장에게 박인나를 인계했죠. 그 후 박인나도 제휴동포재단 장학생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나와 같은 시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교수로 봉사 단원 생활을 한 이은구 단원, 현재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인데요. 그와 결혼하여 지금 그녀는 박사 과정을 받으며 동시통역과 번역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학년이 졸업하면 5학년이 바로 6학년이 됩니다. 또 다음에도 또 그렇습니다. 저는 이인나와 박인나를 보고 역사의 발전을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박인나는 제 딸 아잉이의 결혼식장에도 직접 찾아와 축하해주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랐습니다. 다음은 국제기아대책 한국의 NGO인 국제기아대책기구 우즈베키스탄 소장인 정송현 소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정송현 소장을 2002년도에 만났을 때 첫인상은 인자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영어 교사를 30년 봉직하고 명예퇴직한 다음 3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시범농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맡았지요. 잡초를 직접 뽑아내고 바위덩어리를 파내고 흙을 파는 일을 현지인들과 똑같이 아니 더 열심히 했습니다. 타시켄트에서 30km 떨어진 코무시칸 산골 마을에 비탈진 곳을 8만 평쯤을 시로부터 불화받아 개간하고 있었지요. 일감이 없는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치료 사업을 제공하며 농법을 가르치고 새마을운동을 펼쳤죠. 우리 협력단은 국제기아대책기구를 지원하여 그 시범농장에 교사동을 건축하고 새마을교육장으로 사용토록 하고 봉사단원을 파견하고 훈련기관으로 근무하게 했습니다. 또한 니자미 사범대학에서 한국어를 강의하던 신재훈 교수가 아이디어를 내서 염소 새끼를 한 농가에 4마리씩 분양한 다음에 새끼 2마리를 상환받아 이를 다시 다른 농가에 분양해주는 주민소득 중개사업도 펼쳤습니다. 정송현 소장은 온누리 교육 장로였습니다. 한 번은 군산 신흥교육 장로인 저희 최성윤 매양과 송영숙, 송영의 누님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였는데요. 최성윤 매양은 아주 부지런한 분인데 정송현 소장의 시범농장을 한번 갔다 오더니 그곳의 뜻있는 봉사사업에 매료되어 갈 때까지 그곳에 귀가하며 봉사했습니다. 두 장로님은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고 찬성하며 기도하고 같이 땀 흘리며 삽질하고 땅을 개간했죠. 정말 10년지기 같았습니다. 뜻이 같으면 그러나 보다. 최성윤 매형도 정년 퇴직하면 우즈베키스탄에 같이 와서 정소장과 같이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했죠. 그러나 매형이 심호하는 신흥교회 사정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집 주인 우즈베키스탄 사람인데요. 아주 고약했습니다. 저와 저의 전임인 오기호 소장은 한 달간 합동 근무했는데요. 옥 소장이 떠날 때 우즈벡 사람 Z로부터 임차하에 살던 주택 계약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죠. 옥 소장은 집주인 Z에게 미경과된 3개월분을 월세를 계약에 따라 달로달라 하자 그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후임인 내가 대신 3개월 정도 살도록 저와 옥소장이 부탁하였습니다. 옥소장도 주인의 말대로 저에게 부탁했죠.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말을 수용하여 옥소장이 살던 그 주택에서 자녀 3개월 동안 살기로 했죠. 옥소장이 떠날 때 그 집주인도 공항에 나와서 웃으며 옥소장을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여 그의 집으로 가니 그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며 나에게 집에 들어오려면 집 파손 비용 10,000불을 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문제는 옥수장에 제기하고 문을 열라고 하자 옥수장이 떠나고 없으니까 그 후임인 제가 내야 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옥수장이 떠나기 전에 옥수장에게 제기했어야지 옥수장을 당신이 웃으면서 배웅한 다음에 이제 와서 그런 주장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옥수장이 외교관이기 때문에 집을 잘 관리했으리라고 믿고 배웅했는데 그가 떠나고 집을 조사해보니 천정이 갈라지고 식탁이 부서지고 뭐가 없어지고 하여튼 집 수리비를 10,000불을 저보고 내라는 거였어요. 저는 옥수장에 전화로 그 사정을 설명하자
옥소장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역지 주장이니 주인을 설득하든가 아니면 재판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전 제트에게 옥소장 말을 전했죠. 제트는 만불 배상만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소송을 내든지 말든지 저보고 맘대로 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마음을 먹고 장훈대사에게 이를 알렸죠. 그러자 장훈대사는 신중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내가 그 집 파손이 안 된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막말로 그래서 집주인이 천정을 부수고 식탁 등을 부셔놓고 옥소장이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내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였어요. 더욱이 우즈벡에 무상원조하기 위하여 대사관에 근무하는 자가 현지인과 민사사건으로 재판장에 오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판이 장기화 될 텐데 바쁜 공인이 일은 미루고 재판장에만 다닐 거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아예 월세 3개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낫다는 거였죠. 저는 옥소장과 상의하고 장훈대사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옥수장과 저는 악덕주의를 만나 3개월분 집세 6천불을 손해본 거죠. 협력단 본부에는 이런 일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협력단 업무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생활하며 사기에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협력단에 저 보전해줄 의무가 없었죠. 저는 억지를 부려 그 집주인은 억지를 부려서 3개월분의 임차료 이득을 보는 데는 성공했다 할 수 있겠으나 자신의 인격을 속이고 자신의 나라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 우를 범한 것을 그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우즈베키스탄 근무를 3년 동안 잘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와 아내의 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당신 우즈베키스탄 처음에는 무섭고 추울 것 같아서 오기 싫어했는데 이거 생활이 어땠어? 아주 좋았어요. 지금껏 살아온 에콰도르, 캐나다, 피지보다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첫째, 날씨가 좋았어요. 팽대사 말대로. 적당히 기온이 높았지만 습도가 낮아 항상 쾌적했잖아요. 둘째, 과일이 싸고 풍부한 점. 셋째, 고리원 아주머니가 있어 집안일에서 해방된 점. 넷째, 신묘문화 선생님이 있어서 피아노를 다시 배울 기회가 있었던 것. 참으로 잘 지냈어요. 그런 기회를 준 협력단에 정말 감사해야겠어요. 그렇군. 그러나 감사할 것은 협력단이 아니라 펜 우즈벡 대사잖아. 당신이 코이카에서 기회를 줬어도 오기 싫다는 것을 대사님이 설득해서 오게 된 것을 기억 안 나? 맞아요. 그랬었죠. 당신이 내 대신 펜 대사님 식사 대접 제대로 한번 하세요. 한 번으로 되겠나? 좋은 점이 그렇게 많았다며?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손을 잡고 까르르 섰습니다. 하기야, 우즈베키스탄에는 초대 서건희 대사는 타스켄트 골프장 회장이어서 상주하고 있었고 2대 최영하 대사는 개인적인 일로 자주 방문하였고 3대 장훈 대사는 개인적으로 자주 오셨고 4대 김성환 대사는 현직인이 당연히 타스켄트에 상주하여 어떤 시기에는 전현직 대사 4명이 모두 우즈벡에 체류하는 진풍경도 있었죠. 거기다가 IT 대사 지낸 양태기 대사마저 동방대학교 교수로 근무하여 동방대학교 총장님은 저에게 한국 사람은 모두 대사냐가 웃으면서 저에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즈베키스탄이 살기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외국 생활을 싫어하는 제 아내도 좋아했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저희를 실은 아시아나 여객기는 밤하늘을 가르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여 다시 한번 서울 생활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가까이 다가왔구나. 축구 변방국에서 단숨에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군부 독재에서 민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를 쟁취한 대한민국입니다. 수많은 정부기관이 우리 국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고 저희 코이카 국제협력단이 지구촌을 위하여 땀방울을 흘리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코이카면 IOIS 시청자 여러분, 실크로드 비단길의 중심지 우즈베키스탄에 꼭 한번 다녀오셔서 코리안들도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37번째 마지막 우즈베키스탄 7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